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를 처음 시작했을 때 코로나 때문에 마지막에서 시작을 했잖아. 그래서 아무것도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시작을 했다고. 근데 무턱대고 아무 생각 없이 시작을 했는데 하자마자 초반부터 매출이 잘 나왔고 첫 해에 30억 매출 나왔고 그 다음에도 30억 계속 연달아서 찍었었고 운이 좋았다? 뭐 이럴 수도 있었는데 매출이 크면은 무조건 그 베테랑 셀러들 아주 고수들하고 맞붙을 수밖에 없거든. 매출이 올라가면 무조건 고수들하고 경쟁이 발생을 해. 그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검색 알고리즘의 시스템이 매출이 높을수록 그 급에 맞는 사람들과 경쟁을 하게끔 이 알고리즘 구조가 그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그 업계에서 날고기는 이게 완전 전업인 프로페셔널 셀러들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시달렸거든. 경쟁자들이 어떻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볼 수도 있고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도 경쟁자들한테 다 노출되는 게 온라인 비즈니스의 특징이거든. 그래서 당시에 알았던 게 이 상위 등급 빅파워 이상 프리미엄 등급의 그 셀러들은 스토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낸 거야. 그 사람들이 왜 스토어를 여러 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활동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당시에 우리는 빅파워 스토어를 다섯 개를 가지고 있었고 그 외에 파워 스토어나 이 보조하는 스토어까지 총 합하면은 한 12개에서 13개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우리는 좀 과하게 가지고 있던 편이긴 한데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를 처음 시작했을 당시에 네이버의 정책이나 그런 검색 환경 때문에 그렇게 많은 스토어가 필요했었던 거고 지금은 그렇게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지금도 역시 스토어가 여러 개 있으면 스토어 하나만 운영하는 셀러보다 훨씬 더 비즈니스 하는데 유리하던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어. 이거는 검색 시스템의 그러니까 검색 알고리즘이라던가 검색 환경의 문제도 있지만 고객의 구매 여정 설계에 있어서 고객들이 어떻게 검색해서 어떻게 상품에 들어와서 구매까지 이어지는가의 그 경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스토어가 여러 개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스토어가 여러 개 있으면 그 여러 개의 스토어를 활용해 가지고 네이버의 검색 체계가 절대평가가 아니거든. 이 상대평가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메인 스토어 하나와 들러리 스토어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내 상품을 검색 상위 노출도 할 수가 있다고. 카탈로그가 네이버의 특징인데 카탈로그를 활용하는 그런 기법을 쓰는데도 스토어가 여러 개 있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내 스토어 하나를 키운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고 이제 여러 스토어를 활용하는 전략도 구사할 수가 있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반드시 스토어를 여러 개를 운영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고정관념을 좀 버리고 이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 검색 시스템을 이해를 하고서 거기에 스토어가 여러 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려서 그걸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온라인 유통 비즈니스의 그런 체계라던가 고객 구매 여정을 잘 들여다본 다음에 꼭 스토어 여러 개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아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공식들을 완전히 탈피해서 전혀 새로운 색다른 그런 전략이라던가 방향들을 내가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걸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라. 그냥 팔지 말라 책의 내용을 보면은 원론적인 내용하고 이론적인 학문적인 그런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 경제학 이론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책에 있는 이유가 다른 책들은 어떻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기존에 확인되고 검증된 방법들을 알려주는 대신 우리가 원리 중심으로 책을 구성한 이유가 뭐냐면 원리를 알아야 다양한 방법들을 이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방법들을 구사를 할 수가 있거든. 책의 첫 부분하고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협업을 강조하고 이 셀러들 간의 협력을 하면은
기존의 시스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운영도 가능하지만 AI 시대가 되면서 이 미래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한 것들이 이 기존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 어떤 의도로 그런 거를 설명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그런 기존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이거를 좀 다른 눈으로 바라보면은 이게 전혀 색다른 접근 방식으로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앞으로 변화할 시스템에 능동적으로 준비를 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 때 도태되는 게 아니고, 기존의 그 시스템에 익숙한 사람들은 지금 AI 같은 이런 변화가 왔을 때 그냥 다 휩쓸려서 사라지거든. 특히 네이버는 최근 들어가지고 정책 변화도 많이 하고 이 회사의 운영 방향들을 되게 빠르게 바꿔 나가고 있는데, 그런 변화가 생겼을 때 대응하지 못하고 바로 사라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들을, 기존에 이렇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려면은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를 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들을 이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이 스마트 스토어 외적인 부분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융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된다.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내가면서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길을 찾고 이런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볼 텐데, 사실 검증된 방법, 이 확인된 방법은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지 않아. 왜냐면 이 영상을 보고 그대로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스토어를 여러 개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했는데, 이걸 보고 너도 나도 스토어 여러 개를 만들어서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뭐 100명, 200명 막 왕창 생긴다 쳐봐.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똑같이 하는데 이 방법은 효과가 없어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하는 과거에 있었던 성공은 참고만 하되, 이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를 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서 하는 그거를 연구를 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의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준비하는 온라인 강의의 내용도 근본적인 기본 원론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고, 거기에서 변하지 않는 이 유통업의 본질에 대한 거를 그대로 지켜가면서 새로운 응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본 원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기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그거를 활용을 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라. 그게 이제 성공하는 셀러, 그리고 오래 살아남는 셀러,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그런 셀러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마인드라고 나는 생각을 해.